안녕하십니까. 프리보드 경매 이야기 황윤식입니다. 예,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보시면서, 유리 사이트 이렇게 보시면서, 대부분들은 아마 그냥 대충 감정 금액, 그리고 최저 금액, 그래서 내가 얼마 낙찰받아갖고 얼마의 수익을 내겠다. 요 부분만 보시고 이제 물건을 분석하시는데, 저희가 조금 아는 입장에서는 좀 스토리를 한번 엮어봅니다. 그래서 이 스토리가 석연치 않거나 또는 명도 저항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전개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그 명도의 어떤 제일 약한 고리를 끊고 들어가야 할지를 판단을 해보고 들어갑니다. 그래서 뭐 스토리 전개가 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볼까 싶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 이 물건 딱 들여다보면은 사건 번호가 지금 2021이에요. 2021이라 그러면 지금 2023이면 2년 동안에 이게 묵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상당 기간을 이 소유주는 이 물건을 경매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, 송달이 안 됐다, 뭐가 안 좋다, 막 이의 신청을 계속 했던 거예요. 또는, 채권자에게 내 다음 달에는 꼭 갚을 테니까 한 회차만 좀 넘겨달라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돈 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경매 절차를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. 자, 보십시오. 2021년도에 이거를 경매 기입 등가 떴다 그러면은 통상 법원까지 나오는데 1년 걸립니다. 자, 2022년도 5월 31일 날 처음으로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변경이 떠버렸습니다. 그리고 다시 또 2023년도 약 1년 지난 다음에 또 나왔는데 이 역시도 변경을 시켜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죠. 뭐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. 그리고 2023년도 한 달 후에 5월 16일 날 73억 5,900만 원에 처음 입찰을 했는데 떨어져 버렸습니다. 떨어졌어요.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변경, 다시 유찰,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떨어져 갖고 2023년도 10월 31일 이 날짜에 36억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. 두 번 유찰이 된 거죠. 사실 예전에는 감정금액에서 1회 유찰 때마다 20%씩 저감됐었는데 지금은 30%씩 법원 따라 다릅니다. 안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30%씩 저감되니까 이렇게 49%가 됩니다. 30%씩 저감된다고 그러면 40% 아니에요?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으신데 맨 처음에 100억에서 시작됐다 그러면요 30% 저감되면 70억이죠. 그 다음에 70억에다가 다시 30%를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70억 곱하기 30% 0.7만 곱하고 들어가니까 49억이 되는 겁니다. 예, 그렇게 내려가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. 여기 현장도 제가 가봤습니다. 근데 아주 그 공장이 반듯해요. 그리고 좀 뭔가 사업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이거 공장이 굉장히 괜찮은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반가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한번 붙어볼 만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 물건이 지금 얼마에 낙찰됐냐면요. 56억에 낙찰됐습니다. 76%. 76%라면요. 지금 36억에서 지난번 전회차가 51억이었는데 51억을 뛰어넘었습니다. 지금. 이거보다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. 위로요. 이런 미친 짓거리를 왜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죠. 많이 생깁니다. 이것 봐라. 이렇게까지 높게 썼나? 이렇게 쓸 일이 있나? 왜 지난번에 안 돌았을까? 이렇게 높게 썼을까? 이거 좀 우리가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물건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낙찰받은 사람이 유동화 전문회사입니다. 유동화 전문회사. 유동화라는 것은요, 채권을 사들이고 팔고 경매 받음으로써 수익을 내는 그런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수익사업 업체입니다. 유동화 회사가. 근데 이 업체가 지금 56억을 썼어요. 그러면 여기에 채권을 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. 그러면은 한번 내려볼까요? 얼마를 이 사람들이 빌려갔는지. 한번 아래로 가보겠습니다. 채권 최고액 70억으로 이걸 돈을 빌려줬네요. 중소기업은행에서 채권 최고액
70억으로 빌려줬다면은 한 60억, 50, 한 2, 3억 정도 아마 빌려주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 빌려준 돈을 중소기업은행에서 부실채권이 터져갖고서는 못 받아오니까, 이자를 안 내니까 이 채권을 누구에겐가 매각을 시킨 겁니다. 그 매각했을 때 매수자는 바로 아까 위에 있는 유동화 회사인 거예요. 얼마에 매각했겠습니까? 원금하고 이자하고는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거 채권 최고액이 70억이니까 한 50억 정도 내외에서 아마 매각을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36억까지 내려왔잖아요. 지금 이게 36억까지 내려왔으면 이 사람도 손해가, 이 36억에 누군가가 턱하니 37억에 받아간다 그러면 손해를 얼마 봅니까? 한 15억, 20억 봅니다. 손해를. 그러니까 돈 빌려준 회사에서 바로, 유동화 회사에서 바로 이거를 매수하는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이 유동화 회사가 바로 매수를 해갖고서는 넘어갔다. 그럼 이 사람도 돈 내느냐? 또 돈 안 냅니다. 안 내고 다음 회차를 또 봐요. 왜냐하면은 한번 이렇게 본인들이 50몇 억에 낙찰된 게 사례가 있으면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너희들 봐라 이거예요. 보고 이 정도 거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금액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거 안 팔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. 유동화 회사가 이거 돈 대금을 낼 수도 있고, 대금 낼 것도 없겠죠. 뭐 중소기업은행에서 자기네가 채권 양도 양수 받았으니까 상계 처리해갖고선 낙찰 금액하고 상계 처리해서 끝내버리겠죠. 아니면 또 한번 유찰을 시켜갖고 진행을 시키던가. 그래도 보증금 5억이라는, 아까 3억, 36억이니까 3억 6천만 원이겠죠. 그거는 어차피 본인들이 가져가는 배당금에 합류되기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에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유동화 회사 중소기업은행에서 채권을 어디론가 넘겼다 그러면 그 넘긴 사람들이 방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2018년도에 소유권이 한번 넘어갔습니다.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등기 원인이 매각입니다. 매각. 무슨 말이냐면요. 경매로 이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얘기예요. 경매로 낙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보세요.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이렇게 써 있잖아요. 그렇다면 2016년도에는 이게 얼마에 됐을런지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? 그럼 그때 당시에 금액이 나옵니다. 한번 볼까요? 59억에 이게 낙찰이 됐네요. 59억이에요. 59억에 낙찰이 됐고 그 사람이 바로 주시우 플렉스라는 데에서 낙찰을 받아갖고 4년 정도 5년 운영해 오다가 다시 이 사람들도 다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. 또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요. 요즘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. 왜 난리가 아니냐면요. 중소기업은행에 기보 있지 않습니까? 기보나 신보 쪽에서 기보, 신보 이분들이 앞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뭐 이런 거 잡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. 있으면은 무조건 이런 것들은 사회행위로 몰아갖고서는 등기부등본상에서 없애버리고 본인들의 채권들을 먼저 회수하려고 앞에 있는 것들 뭐 가압류라든가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 사회행위로 취소, 말소의 소를 막 걸고 들어와요. 지금 선의로 본인들께서 이렇게 채권으로 돈을 빌려주셨다가 그 후에 기보나 신보가 들어와갖고서는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기보와 신보가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뭐 바로 이 채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소의소를 걸고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기보에 대해서 대항해갖고 싸울 수 있는 여력을 채권자라면 꼭 준비해 놓으셔야지만이 나중에 큰 봉변을 안 당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 물건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. 저도 이제 경매 여러 가지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작은 지식이지만 알려드릴 거 있으면은 꼼꼼하게 챙겨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경매 어떤 경매에 대한 어떤 그 정보 같은 거를 많이 좀 취득해 가셔서 큰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